우간다에서도 최악의 빈민촌으로 불리며 사람들의 배설물을 버리는 지역 이 카트웨는요. 음식은 물론 물조차 얻기 어려운 곳인데요. 사람이 살기 힘든 마치 지옥 같은 이 마을에 갑자기 희망이 번지고 있다고 합니다. 피오나, 넌 우리의 희망이고 기적이야. 나도 커서 피오나 무태시처럼 될 거야. 이렇게 모두들 입을 모아 희망을 노래하게 된 것은요. 다름 아닌 한 소녀 때문이었는데요. 3살 무렵 에이즈로 아버지를 여의고 이어 언니까지 말라리아로 잃은 후 남겨진 가족과 함께 구걸을 하며 노숙을 하던 피오나 무태시. 그런데 2005년 피오나가 9살이 되는 해 죽을 준다는 말을 들은 피오나는 굶고 있는 어린 남동생을 위해 매일 2시간 6.4km를 걸어 체스 교실을 찾아가게 됩니다. 자, 그런데 처음에는 음식을 받기 위해 체스 교실을 찾았던 피오나가 점차 재미를 붙이며 남다른 재능을 보이기 시작했는데요. 나중엔 체스를 배운 지 6개월 무렵에 2년 넘게 배운 학생들을 연이어 이기면서 주변을 놀라게 했고요. 피오나의 재능을 알아본 코치 로버트 카텐데는요. 본격적으로 피오나를 훈련을 시키면서 프로 체스 선수의 길로 들어설 수 있도록 도움을 줍니다. 드디어 2009년 13살이던 해에 수단에서 열린 우간다 여성 주니어 선수권 대회에 첫 출전을 했는데요. 믿기지 않게도 첫 출전에 당당하게 우승을 따냈고요. 대단하네. 그렇습니다. 이후 16세가 된 2012년에는 우간다 대표로 체스 올림피아드에 출전을 했는데요. 피오나는 세계 체스 연맹이 인정하는 예비 마스터 타이틀까지 획득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잘 돌아온다. 네, 정말 대단한 실력이죠. 어린 나이에. 대회에서 받은 첫 상금으로 노숙 생활을 하는 가족들에게 마침내 집을 지어주며 첫 번째 꿈을 또 이뤘다고 하고요. 그리고 지금은요, 체스 지도자로 활동하며 배움의 기회와 꿈을 심어주고 있다고 합니다. 외국 가서 그 좀 힘든 환경에 있는 아이들을 보면 가장 마음이 아픈 건 그 상황의 어떤 비참함이 아니고 아이들이 꿈이 없는 거예요. 미래. 네, 왜냐면 본 게 없어요. 피오나에게도 그 체스라는 게 엄청난 기회가 된 거죠. 띵동! 기적의 하루가 배달됐습니다. 긴급 속보입니다. 위험에 빠진 도시 고담시티가 5살 꼬마 배트맨 마일스 스콧에 의해 드디어 위험에서 벗어났습니다. 2013년 11월 15일 미국 전역이 주목한 5살 꼬마가 만든 이 영화 같은 뉴스. 장난 같다고요? 꼬마 마일스가 영화 배트맨 속 고담시티를 구한 데에는 정말 놀라운 사연이 숨겨져 있습니다. 이 티 없이 맑은 웃음을 가진 꼬마 마일스는 태어난 지 18개월 만에 혈액과 골수에 발생하는 일종의 혈액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힘들다고 말조차 할 수 없는 이 작은 몸으로 어른도 견디기 힘든 너무나 힘겨운 치료를 받아야만 겨우 하루를 버틸 수 있었죠. 그렇게 3년간 끔찍한 병마와 싸워낸 마일스. 그런데 마일스에게 한 가지 소원이 있었다는데요. 바로 배트맨이 되어 도시를 구하는 것이었습니다. Because he's my favorite superhero. 이런 마일스의 간절한 소원을 듣던 엄마는 아들의 꿈을 이뤄주기 위해서 난치병 어린이들의 소원을 들어주는 메이커 위시 재단에 소원을 신청합니다. 그리고 이 소원을 접수한 재단에서는 마일스에게 기적의 하루를 선물하기 위해 블록버스터급 하루를 준비합니다. 기적의 하루 만들기 프로젝트의 준비 기간만 약 한 달, 그리고 SNS를 통해서 모집한 자원봉사자가 12,000여 명, 게다가 샌프란시스코 시청과 경찰의 도움으로 샌프란시스코 도심을 완벽하게 영화 속 고담시티 세트장으로 만들었고요. 심지어 백악관에서도 이 프로젝트에 참여를 했습니다. 야, 멋지다. 오바마 대통령까지 꼬마 마일스의 소원을 위해서 Way to go, Miles. Way to save Gotham. 오바마 대통령의 격려를 마일스는 침대 위에서만 꿈꿔왔던 배트맨이 되어 임무를 수행하는데요. 아, 저렇게 사람 풀어주는 거야. 멋진 어른들이네. 야, 넘어갔어. 또 철컹철컹 악당을 잡아서 감옥에 넣어서 결국은 위기에 빠진 도시를 구해내고 맙니다. 이렇게 수만여 명의 도움으로 마일스에게 배달된 기적의 하루는요, 미국의 주요 채널들이 탑뉴스로 방영했고요. 또 이 꼬마 배트맨의 활약은 SNS를 통해 생중계됐는데 전 세계에서 총 117개 나라에서 17억 명의 사람들이 5살 꼬마의 활약을 지켜보며 SNS에 해시태그 배트키드를 적어서 마일스의 하루를 응원했다고 합니다. 미국 언론에 따르면 현재 8살이 된 마일스는 이게 진짜 기적 같은 일인데 마치 악당을 물리치듯이 백혈병을 물리쳤답니다. 아이고. 기적이 기적을 낳아. 정말 그랬죠. 정말 아. 그랬죠. 숨쉬는 행복 14일간의 기적. 2007년 몽골에서 태어난 한 소년의 이름. 바람사이 네르구이. 그런데 이 네르구이는 몽골어로 이름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사실 네르구이는 선천적으로 기도와 코가 없이 태어난 안면기형 환아였습니다. 어머. 의학계 보고에 따르면 네르구이와 같은 안면기형은 2000년 이후 전 세계적으로 약 30건이 전부일 만큼 희귀한 병이었고요. 생후 12개월을 채 넘기기 힘든 병이라고 알려져 왔습니다. 남들과 다른 외모로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을 받는 아들을 위해 네르구이의 가족들은 몽골 외곽에 위치한 고비 알타이 지역에서 숨어 살다시피 했고요. 게다가 네르구이의 부모님은 혹시나 아이가 입을 닫은 채로 깊이 잠들어 숨을 쉬지 못하는 건 아닐까 하는 걱정에 단 하루도 마음 편히 잘 수가 없었는데요. 이렇게 아들을 위한 부모님의 지극정성이 하늘에 닿았던 것일까요? 네르구이는 2013년 6살이 되던 해까지 씩씩하게 자랄 수 있었습니다. 이것도 정말 기적 같은 일이었죠. 그렇죠. 그런데 2013년 한국보건산업진흥원과 월드비땡은 해외 저소득층 환자를 돕기 위해 나눔 의료 사업을 진행했는데요. 이 사업의 일환으로 몽골을 방문했다가 네르구이를 만나게 된 겁니다. 그리고 네르구이의 안타까운 소식을 들은 국내 S병원은 그 즉시 진료, 수술, 입원 이렇게 재건 수술에 발생하는 모든 의료 비용을 지원하기로 결정을 했고요. 오직 네르구이만을 위한 어벤져스 협진팀을 꾸리게 됩니다. 의료진들은 먼저 코를 만들 조직을 얻기 위해 네르구이의 이마 피부를 확장하는 조직 확장기 삽입술을 시행했고요. 약 2달간 늘어진 이마 피부를 조금씩 코로 이동시키는 시술을 했습니다. 그리고 7월에는요. 갈비뼈와 연골을 이용해 콧뼈와 콧방울 등 만들고 또 늘어뜨린 이마 피부로 코 재건에 성공합니다. 이렇게 수술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는가 싶었는데요. 그런데 이내 구강 점막이 쪼그라들면서 뚫어놓았던 콧구멍이 다시 막히기 시작했고요. 황급히 긴급회의를 소집한 의료진은 국내 최초로 3D 프린터로 만든 인공기관을 인체에 삽입하기로 결정을 했고요. P대학 기계공학과 조동우 교수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상처가 아무는 것처럼 뚫어놓은 기도가 계속해서 막히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동우 교수를 포함한 20여 명의 연구진은 밤낮 없이 오직 이 작업에만 몰두한 결과 마침내 8월 7일 14일 만에 기적이 재탄생하는 순간 네르구이의 코 재건 수술은 드디어 성공적으로 끝날 수 있었습니다. 이 수술로 인해 네르구이는 태어나 처음으로 자신의 코로 숨을 쉴 수 있게 됐고요. 그해 11월 새로운 얼굴과 마음으로 몽골에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야. 마음이 따뜻해지는 그들의 따뜻한 배려, 굿나잇 불빛. 미국 로드아일랜드 주의 프로비던스 강 근처에는 밤만 되면 말이죠. 사람들이 3, 4 모여서 스마트폰 플래시를 깜빡깜빡하며 어딘가로 신호를 보내는데요. 그들이 보내는 이 미스터리한 불빛 신호의 정체는 잘 자라는 인사라고 합니다. 누구한테? 지금으로부터 7년 전인 2010년 미국의 만화가 스티브 브로스니에는 자신이 26년 동안 자원봉사를 해온 헤즈브로 어린이병원의 어린 환자를 위해 특별한 일을 계획하는데요. 자원봉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기 전 자신의 자전거에 달린 전조등을 깜빡깜빡하며 아이들에게 잘 자, 내일도 힘내자 라는 뜻으로 신호를 보내게 된 겁니다. 자, 그런데 스티브의 이런 작은 행동은 뜻밖에도 놀라운 효과를 발휘하게 됩니다. 자신을 위한 불빛 신호를 본 아이들이 무척 신나한 거는 물론이고요. 더 나아가 자신의 병에 대한 불안감도 점차 사라지고 긴 병원 생활로 외로워진 마음에 위로를 받게 된 거죠. 그리고 아이들의 변화를 지켜본 스티브는요. 더 많은 아이들에게 메시지를 전하고 싶어서 2015년부터는 대대적인 굿나잇 불빛 캠페인을 벌이게 되는데요. 그 후 스티브의 사연을 하나둘 접한 사람들은 매일 밤 프로비던스 강 근처에 모이기 시작해 강 건너에 있는 어린이 병원을 향해서 스마트폰 플래시나 손전등을 4차례 깜빡이며 잘 자요라는 신호를 보내줬고요. 병원 앞, 강 위의 예인선들까지 조명을 깜빡였고요. 근처를 지나는 경찰들도 합류해서 아이들이 잘 볼 수 있게 단체로 모여서 굿나잇 인사를 저렇게 했고요. 자, 그러면 이렇게 굿나잇 불빛을 받은 병원들의 아이들은요. 손전등을 2번 깜빡인다고 합니다. 그래서 고마워라는 뜻을 이렇게 답신을 보내준다고 하는데요. 정말 혼자가 아니야라는 걸 알려주는 것 같아요. 돈과 예. 뭐 힘이 필요한 기부가 아니어도 그죠. 저 마음 하나만으로 그렇습니다. 얼마나 큰 힘을 받겠어요, 저 아이가. 기적을 만든 황금 팔의 할아버지. 아, 진짜 마지막. 안녕. 브리핑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아무래도 이제 뉴스를 좀 해봤던 아나운서들이 울다가 또 웃다가 브리핑을 해주는 거고요. 자, 호주에 살고 있는 제임스 해리슨 할아버지의 취미는 우표 수집, 그리고 삶의 낙은 손자들의 재롱을 보는 것인데요. 자, 겉으로 보기에 평범해 보이는 이 할아버지의 정체는 황금 팔을 가진 사나이라는 겁니다. 자, 2017년 올해로 80이 되신 할아버지에게 웬 황금 팔이냐고요? 바로 호주에서 칭송받는 할아버지의 별명이고요. 이런 별명에 걸맞게 약 100만 호주 달러, 한화 약 8억 6천만 원 상당의 팔 보험에도 가입해 있을 정도라고 합니다. 자, 80대 할아버지의 팔이 이렇게 극진히 대접받는 이유. 해리슨 할아버지는 1951년 고작 14살의 나이에 폐의 일부를 제거하는 큰 수술을 받게 되는데요. 수술 당시 약 13리터나 되는 양의 피를 수혈을 받아 무사히 수술을 끝낼 수 있었습니다. 깨어난 뒤에 그 사실을 알게 된 할아버지는 이름 모를 사람들의 크나큰 은혜에 깊은 감동을 받으셨고요. 이때부터 한 가지 결심을 하게 됩니다. 자신을 살려준 수많은 사람들처럼 헌혈로 다른 사람을 돕겠다는 결심이었죠. 자, 그리고 18살이 되던 1955년부터 그 결심을 실천에 옮기게 되는데요. 더 놀라운 사실은요. 이 해리슨 할아버지의 혈액이 보통 혈액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의 혈액 속에는 산모들이 걸리는 희귀병 레서스 용혈성에 필요한 항체가 들어있던 겁니다. 이 피가 약이 되는 거예요. 자, 이 사실을 알게 된 해리슨 할아버지는 위기에 처한 산모와 태아들을 구하기 위해 1967년부터는 일반적인 헌혈뿐만 아니라 희귀병에 걸린 산모들을 위한 성분 헌혈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재난 해리슨 할아버지 혈장을 이용해서 레서스 용혈성에 걸린 산모들에게 백신을 만들 수 있게 된 겁니다. 할아버지 백신으로 인해 새 생명을 얻은 아이들은 무려 240만 명이나 달한다고 하는데요. 특히 2011년도에는 총 1000회의 헌혈 기록을 세워서 이분이 기네스북에까지 오르게 되고요. 이렇게 1955년부터 2011년까지 수백만 명의 아이들을 살리기 위해 기꺼이 팔을 걷어올린 해리슨 할아버지. 호주의 미래를 살린 진정한 황금팔의 사나이로 임명합니다. 다행입니다. 두 개 중에 더 센 걸 남겨두고 조금 그나마 약한 게 나왔어요. 좋아요. 미국 캘리포니아주 오션사이드의 한 마트에서 장을 본 후 계산을 하려던 주부 제이미 린 나이트. 계산을 하려 했던 신용카드에 문제가 생겨서 결제를 할 수가 없었고 그녀는 이 난처한 상황에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었죠. 그런데 갑자기 한 청년이 선뜻 20만 원이 넘는 돈을 대신 내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끝으로 매튜는 그녀에게 이 말을 남기고 떠났습니다. 다음에 누군가가 이런 일을 당하면 아주머니도 저처럼 도와주세요. 이로부터 일주일 후 예상치 못했던 도움에 큰 감동을 받았던 제이미 린은 수소문 끝에 그의 직장을 알아냅니다. 그리고 감사의 편지와 선물을 보낼 작정으로 그의 직장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런데 그녀에게 친절을 베풀었던 바로 그 다음 날 매튜가 교통사고로 안타깝게 목숨을 잃게 된 겁니다. 아이고. 근데 그 교통사고조차도 차가 고장난 동료를 위해서 대신 운전을 해주다가 어머나. 만 사고를 당하게 된 거라고 합니다. 이 안타까운 소식을 듣고 비통한 마음을 감출 수 없었던 제이미 린. 많은 사람들이 선행을 실천하기 원했던 매튜를 위해서 그녀는 한 가지 일을 기획하게 됩니다. 바로 SNS에 매튜의 유산이라는 페이지를 개설한 겁니다. 짧은 생이었지만 항상 누군가를 도우려 애썼던 매튜를 기르는 마음으로 각자의 자리에서 매튜와 같은 선행을 베풀기를 권장했는데요. 비행기에서 보채는 아기 때문에 임산부가 홀로 힘들어하자 비행 내내 아기를 돌봐준 한 남성의 이야기. 또 친구의 헌 신발을 보고 자신의 새 운동화를 선물한 남자아이의 이야기. 도움이 필요한 누군가를 그냥 지나치지 않았던 한 청년으로 인해서 전 세계 곳곳 수천 명의 사람들이 선행을 베푸는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난 거죠. 그리고 바로 이것이 매튜가 남기고 간 세상의 가장 아름다운 유산입니다. 2015년 7월 새벽 5시 30분 새벽에 발생한 대규모 화재를 진압하고 지친 기색이 역력한 2명의 소방관이 미국 뉴저지의 한 레스토랑을 찾았습니다. 야, 이 집에서 제일 큰 커피와 식사를 주세요. 뭐랄까 그 정도는 먹어야 배가 찰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안 그래 폴? 잠시 후 식사를 마친 소방관들은 계산을 하기 위해 웨이트리스인 엘리자베스를 불렀는데요. 근데 계산서를 받아든 소방관들은 갑자기 눈시울을 붉히고 말았습니다. 엘리자베스가 건넨 계산서에는 음식값이 아닌 빽빽한 편지가 적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소방관 여러분들의 식사는 제가 사겠습니다. 사람들을 구해내는 그 수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당신들은 우리의 영웅입니다.
무려 24시간 동안의 화재 진압으로 몸도 마음도 지친 두 소방관은 엘리자베스의 감사의 편지를 읽고 이루 말할 수 없는 감동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녀의 따뜻한 마음씨를 알리고 싶었던 소방관들은 그 계산서 편지를 찍어서 자신의 얼굴책에 올리게 됩니다. 그런데 진짜 감동적인 사연은 지금부터입니다. 사실 엘리자베스는 병원으로 휠체어를 이용하는 아버지를 위해 휠체어용 리프트가 있는 장애인용 밴을 알아보고 있었는데요. 우연히 그녀의 상황을 알게 된 두 소방관은 그녀를 위한 모금 운동을 펼치게 됩니다. 그 결과 단 3주 만에 무려 7만 달러, 한화로 약 8,300만 원이 모이는 기적이 일어나게 되죠. 소방관들을 통해 기부금을 전달받은 엘리자베스는 좋은 사람들은 자신이 받은 사랑을 반드시 남에게 전하기 때문에 세상은 여전히 아름답고 선행은 계속되는 것입니다라고 전했다고 합니다. 작은 선행으로 인해 더 큰 감동을 받게 된 기적 같은 이야기. 어쩌면 기적은 우리 가까이에 있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